음악은 시간 속에 진행되는 예술이래요. 음악은 음을 시간 속에 조직하고 고정하는 예술로서 시간을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니네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시간 나온 지문 기억나는 거 있나? 하나 있을걸요? 시간 개념 있는 거. 뭐 있었죠?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시간 개념 살짝 나온 거. 뭐 있지? 거기요. 음향 나올 때 거기 뒷접 장에 뭐 나오지? 치환 내재 음향은 시간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뭐 사이 음향 아니면 회상, 상상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면 이번에 특히나 인문예술 12 아니 인문예술 지문들이 서로 연계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문 하나만 연계를 하는데 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문 몇 개를 동시에 연계할 수도 있거든요. 개념을. 그러면 여기는 인문예술 12하고 그 음향 나눠 6번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왔다 갔다 공부를 해보세요. 자, 또 음악에서 음의 연속과 휴지 모두 창작자에 의해 형성이 되고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음악적 시간은 리듬, 템포, 빨라지기, 느려지기, 음의 정지와 연주 등을 통해 시간의 진행이 조직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곡이란 음향적 재료를 시간적 조직하는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음악은 의도적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요거는 본문에 어떤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지문 중에. 요거 좀 낯익은 게 느껴지면 좋은데 음악은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작곡가가 자기의 의도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기억나요? 그거 이원론, 유물론 나오는 그 지문. 그래서 보기에 뭐 나왔었죠? 베토벤 운명 나왔잖아. 얘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작곡가가 인위적으로 조직하는 거, 그게 존재자의 수준, 그다음에 속성의 수준, 그 나왔던 거 둘이 또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연계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음악은 시간과 관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볼게요. 음악에서 리듬은 규칙적, 불규칙적 시간을 분열한 음들이 모여 만드는 패턴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요. 자, 이제 쓸게요. 리듬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이 왜 중요하느냐?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음악적인 시간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 무언가 변형되기도 하면서 음악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결국 음악에서 리듬이 없다면 뭔가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뒤에서는 리듬에 관한 얘기를 더 할 거야. 서양 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대요. 그럼 니네가 눈치를 좀 채거나 예측을 하면 좋은 게 리듬이 서양에서는 발전을 해왔대요. 그러면 이 뒤에 무슨 얘기 나와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가 나왔겠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시대 순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서술 방식 따질 때는 이런 걸 통시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참 신기하게도 문제 1번에 선택지 3번이 답인 거는 이게 답이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수능이랑 모의고사 이 정도는 안 나올 거야. 워낙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술 방식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볼게요. 4, 5세기 단성부 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의 경우에는 리듬은 기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로지 가사의 흐름에 따른 리듬만이 불규칙적으로 존재를 했대요. 맨 처음은 4에서 5세기예요. 이때는 단성부 음악이고요. 단성부 음악이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뒤에 각주에 나오는 거 참고하면 돼. 성부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있더라. 그런데 이 시기의 리듬상의 특징이 뭐냐? 이때는 기보되지 않았다. 기보가 뭔지 모르니까 뒤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악보에 기록하는 거. 리듬을 악보에 기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중요하면 기록을 했겠지.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 안 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하나 알 수 있느냐? 아, 이 리듬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렇다면 리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 나쁜 건 없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느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는 것 정도로 이해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파악해보고, 따라서 당시의 리듬은 위에 오로지 가사의 흐름에 따른 리듬만이 불규칙적, 규칙적도 아니에요. 따라서 당시의 리듬은 규칙성이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리듬 혼자만 따로 뚝 떨어져서 자기의 의도를 혹은 가치를 살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다성음악이 본격적 발전은 12, 13기 초반에 드디어 기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시기는요, 12세기에서 13세기 그 중에 초반이에요. 이때는 다성음악이 나타났죠. 12, 13기에는 다성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때는 리듬이 기보가 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말로 뭐예요? 이때는 이제 이 리듬이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보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성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드 리듬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드디어 기억, 모드 리듬이 사용되었는데 이 모드 리듬의 특징은 뭐예요? 성부에 따라 다른 리듬을 적용한 거를 모드 리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앞에 기억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또 낼 것 같단 말이야. 그런 거 다 추정하는 거예요. 모드 리듬은 짧다 또는 길다란 상대적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자, 얘의 특징은요. 얘는 짧다, 길다, 상대적인 시간을 표시한 건데 짧다, 길다니까 상대적인 길이를 표시했다고 해도 관계없어. 모드 리듬의 특징이에요. 6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게 모드 리듬 특징 또 하나는요. 6가지 정해져 있는 거야, 형태가. 근데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물론 6가지가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이 6가지 이외로 나갈 수는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현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아직은 음악이 덜 발달했다면 큰 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이때 모드 리듬은 3분할을 기준으로 했다. 당시 종교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3이 삼위일체 완전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죠? 성자와 성신과 성령과 그 셋의 이름으로 예수님, 하느님 다 똑같은 거잖아. 하나, 둘, 셋 일치하는 거. 3이에요. 3. 자, 이래서 12, 10세기 다성음악에 대한 모드 리듬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리듬의 본격적인 발전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 리듬은 그냥 발전이고요. 제대로 발전이에요. 제대로 발전은 언제냐? 13세기 중반이에요. 13세기 중반에 맨수라 기보법에 의해서 리듬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니은 맨수라 기보법.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가면서 발전, 더 발전이에요. 그럼 맨수라 기보법이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언제나요? 니네 책에 따르면 17세기에 제일 밑에 먼저 볼까요? 제일 밑에 좀 봐봐. 17세기 들어 현재의 음악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박절적 시간 구조. 이게 완성이에요. 이 얘기는 이따가 합시다. 박절적 시간 구조에서 이제는 완성이다. 이게 완성인지 어떻게 하나요? 현재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맨수라 기보법은
현재 구조 직전 상태. 근데 지금부터 한 800년 전 이야기니까 꽤 오래 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맨소라 기보법. 13세기 들어 다성음악이 정교해지면서 모드 리듬의 한계가 드러났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3세기 때 다성음악이 더 정교해졌다고. 그러니까 모드 리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발전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정교해진 리듬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 다성음악 자체가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모드 리듬은 획일적인 정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세와는 자유로운 리듬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모드 리듬과 맨수라 기보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얘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얘도 적은 건 아니야. 6가지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닌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준 맨수라 기보법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저게 결정적인 목적이었다. 맨수라 기보법이 나온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코는요. 롱가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 브레비스라는 4개 기본 음표 원래 있던 거야. 기존의 4개 기본 음표를 사용해서 음가를 세분화했더라. 이게 맨수라 기보법의 특징이에요. 음가를 세분화했다. 그럼 니네가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음가가 뭐예요? 이거 우리 문법에서 쓰잖아. 문법에서 쓰는 음가는 뭐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1과 2가 소리가 같은가 다른가? 어떻게 다르지? 소리가 안 나고. 얘는 있는데 무슨 소리? 얘 누구 친구? 어떤 거랑 소리가 같지? 기억. 둘 다 세종대왕님이 무슨 소리라고 그랬지? 어금니 소리?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기본음을 5개를 만들었잖아? 아니. 그래서 얘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얘는 얘는 이렇게잖아. 그랬더니 뭐가 없죠? 뭐가 없지? 얘랑 이게 없잖아요.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지. 이게 친구들이죠. 그래서 니네 알 거야. 이거 발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요? 같은 소리가 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 어디서 나요? 에이, 니네 기억 안 나? 기억이랑 이응이랑 다 어디서 나요? 그래서 니네 1학년 때 이거 해보라고 그랬잖아. 이거 발음하고 모든 거 멈추면 숨이 쉬어지냐 안 쉬어지냐? 백성이 해보는 거야? 이 크게 벌리고 해보는 거야? 하고 숨 쉬어봐.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 아니, 숨 안 쉬어집니다. 코로도 안 돼요. 발음을 하면 이거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가 고정이 되는데 하게 되면 여기를 혀가 틀어 막는다고. 앙은요, 앙은 약간 숨 쉬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울림 소리라서 일부가 코를 통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니네 요거를 앙 연속으로 해봐. 그러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간 움직이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응은 여기야. 근데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표시했느냐? 소리값이 있는 건 예디응 이렇게, 소리값이 없는 건 그냥 이응. 이게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음가는요 소리값이에요.
그런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음가는 그런 복잡한 소리값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이 맨수라 기법법에서 이야기하는 음가는 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건 음가는 다 길이를 바꾸고 보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가가 어떻게 돼요? 음가가 고정돼요. 음의 길이가 고정이 돼. 자, 이제 보세요. 이러한 기보법으로 인해 각각의 음은 특정한 음가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음들의 관계 역시 세 개를 단위로 분할되는 것이 완전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얘도 3분할을 쓰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완전 분할 개념이 있어요. 무조건 3이야. 어떻게 되냐면 롱가가 있고요. 롱가 하나는 3개의 브레비스하고 똑같아요. 3개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1개의 브레비스는 또 셋으로 쪼개서 각각 세미 브레비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롱가는 9개의 세미 브레비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대적인 길이야. 근데 완전 분할은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거나 3개를 합쳐진 완전 분할이라고 하는데, 롱가 두플렉스는요 그냥 롱가 2개짜리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야. 선생님, 왜 롱가 두플렉스가 둘로 쪼개지는데 완전 분할인가요? 그거는 니네가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심화 질문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튼 완전 분할은요, 하나의 롱가는 3개의 브레비스로, 하나의 브레비스는 3개의 세미 브레비스로 쪼개지는 거, 이게 완전 분할. 자, 이제 더 헷갈리는 거 합시다. 두 번째는요, 불완전 분할이에요. 불완전 분할은 2개로 쪼개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잘 들어요. 되게 헷갈립니다. 롱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미 브레비스를 배치를 하잖아. 그러면 롱가는 3개로 쪼개지잖아.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하나예요. 그럼 모두 몇 개죠? 4가 되지. 4면 완전 3이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롱가를 2분할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서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됐죠? 완전 분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상대적인 리듬의 상대적인 길이라고 하느냐? 완전 분할이라면 3개짜리로 바꿔야 돼. 롱가는 3개짜리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불완전 분할인 경우에는 롱가는 그냥 무조건 2개로 변해요. 왜? 얘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신기한 거, 롱가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브레비스가 하나 오고요. 또 브레비스가 오고요. 롱가가 또 오게 되면 또 나눠볼게요. 하나. 몇 개죠? 3, 3이니까 8이잖아? 3으로 떨어지지 않지?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는 롱가를 없애버렸고 지금은 그렇게 하자니 양쪽을 다 없애는 건 2개나 바꿔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2배로 불려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되죠. 3. 그래서 이게 왜 2분할이냐면 위에 걸로 가면 롱가를 셋으로 쪼갠 게 아니라 둘로 쪼개서, 그래서 2분할. 이번에는 밑에 있는 브레비스, 뒤에 있는 브레비스를 둘로 불풀려서 여기도 2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 니네 책에 보면요, 어디를 보느냐면 그 A 밑에를 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 이때 롱가의 음가는 이 2개 브레비스 음가를 합친 것과 길이가 같았다. 또
브레비스 사이에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세미 브레비스 음가는 브레비스 음가의 3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2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브레비스 음가는 두 개의 세미 브레비스 음가 합친 것과 같았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니네 설명한 거는 롱가하고 브레비스 관계를 얘기한 거잖아. 하지만 이거를 브레비스하고 세미 브레비스로 바꿔도 똑같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 내가 니네한테 브레비스 하나를 주고 세미 브레비스 하나를 주면 얘는 2분할일까요? 3분할일까요? 왜 2분할이지? 봐봐. 지금 롱가 양쪽에 있고 브레비스가 가운데 있을 때는 아까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브레비스하고 세미 브레비스도 본문에 분명히 언급을 했잖아. 그리고 이 경우는 롱가하고 브레비스가 있을 때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론할 때는 가능은 해. 계속 브레비스하고 세미 브레비스하고 롱가의 관계는 계속 3으로 쪼개지는 관계가 맞는 거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예시도 주어서 확실히 롱가 브레비스 관계랑 브레비스랑 세미 브레비스 관계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제 브레비스하고 세미 브레비스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는 말을 못해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요. 자, 문제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A를 참고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맨스라 기법법 표시된 리듬 이거 읽으면 되죠. 롱가, 브레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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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가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오른쪽에 써있죠. 롱가 사이에 세 개의 브레비스가 있으므로 이것은 완전 분할이다. 현대 음표로 따지면 그냥 쉬워. 현대의 음표로 따지면 이게 롱가라고 친다면 브레비스 하나는 4분음표로 치면 요거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붙으니까 이게 롱가예요. 그리고 브레비스 세 개가 붙죠. 그러고 다시 롱가 하나 오면 되는 거야. 이 얘기인데 보기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맨수라 기법법 표시된 롱가, 브레비스, 브레비스, 롱가 이게 다야. 이거야. 요겁니다. 요거를 쓰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현대 음표로 바꾸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브레비스 아까 하나짜리는 요거 하나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롱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롱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게 문제인데 이거 아까 뭐랬죠? 두 개짜리라고 했지. 하나니까 합치면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쉬운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수능이나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연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아마 세미 브레비스 넣을 거고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세미 브레비스랑 브레비스 이 관계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지문을 후반부로 배치하면 또 대충 찍겠지. 그럼 니네 CDMA처럼 막 틀릴 거야. 그래서 이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걸 먼저 풀까? 나중에 풀까? 쉽진 않지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105쪽의 제일 밑에 줄 이제 17세기 얘기할 거예요. 17세기 들어 현재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박절적 시간 구조. 자,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요. 바로 박자 개념이에요. 박자 개념이 들어가겠고요. 저 일정해진 박자에 의해 여기 잘 보면 첫 단락, 두 번째, 세 번째는 박자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자 개념이 17세기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일정해진 박자에 의해 일정한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된대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 이것도 특징이야. 주기적으로 반복이라는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예요. 16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마디줄, 물론 마디줄은 16세기 말부터 썼지만 이게 주기적인 반복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는 곧 박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박자 안에 고유한 강세가 있죠. 4분의 2박자는 강약, 강약약, 강약, 중강약, 강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동일한 박자를 사용하는 한 작품 전체, 동일한 박자야. 그리고 한 작품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시간적인 척도, 4분의 2박자면 4분의 2박자, 4분의 3이 4분의 3박자, 하나의 시간적인 척도로 중요한 말, 이제는 통일되기 시작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 음악도 그렇고 17세기부터는 통일된 음악 체계이다. 이게 이때 특징이고요. 전체 성부가 마디줄에도 통일적으로 배치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강약의 규칙적인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 또 나왔죠? 주기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말들이 17세기부터 지금 나오는 음악들의 특징이 되는 거라고. 이따가 문제 3번 할 때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다 읽어보세요.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그 밑에 단락. 음악에서 음악적인 시간을 구체화 운동감을 드는 템포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어느 게 더 빠른 거죠?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가 더 빠르죠? 모데라토는 보통이고 알레그로가 빠른 거. 근데 이 둘은 악상 기호인데 개성 있는 특성을 드러낸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건 상대적인 템포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트로놈 발명하면서 이젠 계량화했다. 좀 더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메트로놈은 현대음악은 40에서 208까지고요. 40은 4분음표가 1분에 40번, 208은 4분음표가 1분에 208번. 어느 게 더 빠른 거죠? 숫자가 높은 거 작은 거? 숫자가 높은 게 훨씬 빠른 거. 왜? 4분음표를 1분에 208번을 쳐야 되고 4분음표는 1분에 40번만 치면 되니까 208이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썼더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더라. 돼 있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은 통시적인 거니까 그냥 읽어두면 돼요. 자,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1번의 리듬과 템포는 첫 단락에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 단락도 활용하면 되고요. 음악적인 시간은 조직된 것이다. 아까 우리 첫 단락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다성음악의 정교화는, 자 이거 봐봐요. 다성음악의 정교화가 요 시기예요. 12, 13기를 넘어간 13세기 중반의 맨수라 기법법 시기가 다성음악이 더 정교해지는 거잖아. 근데 음악의 리듬이 음질적 세분화, 그렇게 봤더니 좀 더 세분화되었다. 딱 맞죠? 시기를 읽는 거야. 4번이요. 13세기 이전까지의 다성음악에는 엄격한 정형이면 엄격한 정형은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뭐죠? 박절적 시간 구조는 여기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돼요. 5번 이거는 본문에 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기역은 모드 리듬이고 니은은 맨수라 기법법이잖아. 봐봐요. 어느 게 더 다양해요? 얘는 6가지. 얘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뭐 때문에 알아요? 더 세분화했다. 여기는 자유도가 없어서 불안했다. 모드 리듬. 자유도를 높이려고 맨수라 기법법이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1번은 뒤집어줘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번. 자, 2번 잘 보세요.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구분하는 건 모드 리듬이에요. 맨수라 기법법이에요.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구분하였다. 여기 하나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잖아. 니은은 어때요? 맨수라 기법법은 상대적인가 아닌가?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알 수 있지. 어떻게? 이때는 2개고 앞뒤로 있을 때는 하나였지만 2개로 늘어났고 상대적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판단해야 돼. 대놓고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3번. 맨수라 기법법은 모드 리듬과 달리 하나의 이건 뭐예요? 하나의 시간적인 척도는 17세기 거니까 다 틀린 거고요. 4번. 맨수라 기법법은 모드 리듬과 달리 각각의 특정한 음가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음의 길이 높낮이를 3가지 분할 맞고 길이가 다른 게 아니라 길이도 맞고
높낮이는요. 이 글 전체의 높낮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음가, 길이에 관한 얘기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높낮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답은 4번이고요. 문제 4번 됐고요. 문제 6번 안 할 거니까요. 문제 5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일단 이거 보기를 봤더니 다성부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뭐예요? 다성음악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거는 셋 중에 어디에 속해요? 어떻게 알죠? 아니 모데라토 말 이게 17세기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알지? 1829년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니네 위에 건 볼 필요가 없고 밑에 있는 거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음표가 152개니까 1분의 4분의 152개 나타낸 템포 맞고요. 2번 4분의 3을 통해 첫 마디를 제외한 악곡 전체가 동일한 박자. 첫 마디를 제외한다. 이게 단서가 있는 건 위에 성부를 봤더니 첫 마디나 4분음표가 하나짜리고 나머지는 이거 6개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4분의 3박자잖아. 맞죠? 모데라토 악상기호 쓰는 거 맞고요. 자, 4번이 답인데 이게 조금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에 높은 음자리 있고요.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를 합쳐 세트로 봐요. 요거랑 요거를 세트로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는 같아요. 그래서 반복이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음악적 시간의 역동성은 굳이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뒤에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얘도 반복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 안 되나? 얘는 안 되죠. 어디서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얘는 이거랑 이게 있고 얘도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얘는 3개짜리죠? 쪼개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반복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은 반복이 됐으니 반복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답은 4번이에요. 마지막에 아래 성부에서는 마디마다 동일한 음가를 가진 음표가 반복된다. 똑같아요. 다 4분음표가 하나하나 계속 나오지. 그래서 5번도 맞고요. 답은 4번이더라. 문제 6번 넘어갑시다.